근데 뭐 제가 할 얘기도 조금 연결이 되는데 제 얘기는 오늘 그쵸? 뭐냐면 네. 그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 한국에서도 뭐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음, 미국을 음. 벤치마킹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좀 특징적인 부분, 미국이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이걸 가져왔는데 조방님이 앞에서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과도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뭐 사실 SBIR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가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는 어쨌든 스타트업이라는 게 리스크도 크고 불확실성도 높고 경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냐라는 게 어,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SBIR이나 한국에서 주로 많이 하는 부분은 스타트업을 이제 키워주는 네, 뭐 운영 자금을 대던 R&D 자금을 대던 뭐 광고나 뭐 이런 데 도움을 주던 이렇게 이제 스타트업이 제대로 셋업하기까지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부분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스타트업이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부에서 써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지만 미국에서는 사실 정부 기관들이 그런 걸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죠. 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써주면서 이 뭐 시행착오도 겪을 수밖에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음, 본인의 서비스나 제품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정부가 아닌 민간의 본인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스타트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맞아요. Entrepreneur State라는 책을 쓰신 마리아나 음, 마주카토 교수님, 저희 그 방송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몇 번 이분도, 했었죠. 예, 정부의 역할이 물론 그런 스타트업을 만들고 R&D를 지원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되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생각할 때는 한국에서도 그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부족하지 않냐. 특히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 지금 음,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SBI, STT도 있고 그거 말고도 정부가 따로 컨트랙을 주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뒤에 그러니까요. 주셨던 네, 나사라든지 네, 나사와 스페이스X의 관계도 그렇고 음, 뭐 되게 많은데 그런 걸 보면 일단 이런 걸 할 때 중요한 거는 정부가 그 뭐 심사를 하는 심판자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음. 돈을 대주는 펀드 이제 매니저로서의 그런 할 뿐이지 자기들이 직접 그 경쟁에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지는 않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부 예를 들어서 그 지자체에서도 그 배달 앱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달 앱은 갖다 쓰면 되는데 그것도 네네네네. 이제 자기들이 배달을 만들어서 우리 시는 요걸 쓰겠다. 라고 네. 해가지고 뭐 예산은 예상대로 그렇죠. 낭비하고 제대로 네. 되지도 않고 그리고 스타트업을 한쪽에서는 스타트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돈을 막 갖다 붓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걔들 못 들어오게 또 우리가 얘들의 경쟁자를 만들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못 음, 들어오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예산도 굉장히 중복으로 낭비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음, 그리고 SBI 같은 경우도 뭐 NIH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서 국방부 SBI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는 그 정부가 고객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우리가 지금 필요한 제품이 뭐 A, B, C가 있다. 예를 들어 굉장히 음, 경량 화이바가 필요하다. 아니면 경량 그 방탄조끼가 지금 전쟁터에서 일하는 군인들한테 필요하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이 가격에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회사가 있으면 지원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지원을 하면 거기다가 돈을 주고 이제 시리즈 1, 2, 페이즈 1, 2 지나고 나면 페이즈 3 때는 올해 둘이 이제 회사랑 스타트업 회사랑 그리고 이제 미국 국방부가 음, 앉아가지고 네고시에이션 하는 거잖아요. 계약을 하거든요. 공급 계약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제 정부가 다 써주고 그렇게 쓰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엉뚱하게 이게 민간에도 쓸만 하겠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스피노퍼가 돼서 이제 그렇죠. 저희가 네. 사용하는 민간으로 들어오는 거. GPS도 그런 식으로 들어왔던 그렇죠. 거고 여러 네. 가지 신소재도 처음에는 그 나사 쪽에서 하다가 일반 항공기에도 써도 되겠는데 이렇게 들어가다가 그러다 나중에 또 건물에도 써도 되겠는데 그래서 계속 건축 자재로도 들어가고 돌아가는 거니까 이런 음, 부분들을 정말 크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왔는데 첫 번째는 스파이스X 사례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라이트 형제 이야기도 했지만 미국에서 이제 항공 음, 산업이 발전이 되고
이러면서 우주 쪽으로도 발전이 되고 뭐 이런데 요즘 지금은 아마 스페이스X 모르시는 분 없고 지금 뭐 스타쉽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로켓을 그쵸. 만들어서 지금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려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달에 이제 유인 착륙선 음. 프로젝트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X를 모르는 분이 없는데 사실 스페이스X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거 나사가 키워준 회사잖아요. 그쵸. 예. 맞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스페이스X가 이제 한 20년 정도 좀 넘은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생겼을 때 로켓을 발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 아마 제가 저희 이제 방송에 좀 들어보시면 어 그때 제목이 뭐였지? 우주 키드였나? 쪼박님이 지어주셨는데 아, 어 스페이스 키드 강바보 이랬던 것 같아. 스페이스 키드 스페이스 예예예 아재였나? 키드였나 아 모르겠는데. 키드였어 예, 예. 그 시리즈로 저희가 이제 이야기 맞아요, 맞아요. 스페이스X가 했었죠. 예.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음, 음, 이야기를 음, 한 음. 에피소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앨런 머스크가 워싱턴 DC에 만들지도 아직 날아가지도 않은 로켓 전시도 해놓고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약간 언론 플레이에 강하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그래서 음, 음. 컨트랙을 따와가지고 사실 스페이스가 아무런 히스토리가 없는데도 나사는 컨트랙을 빚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로켓을 그 돈으로 이제 만들고 물론 처음에 몇 번 실패 같은 경우는 그 페이팔을 팔아가지고 만든 자기의 돈으로 했지만 그 나머지부터는 계속해서 나사와 컨트랙을 맺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드래곤 지금 유인 사람이 우주인이 탈 수 있는 캡슐도 각각의 다 나사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그 기술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스페이스가 만들어진 건데 사실 거꾸로 생각해보면 과연 한국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물론 그 오비털 사이언스라고 제가 그때도 아마 책에서 제가 썼던 것 같은데 그 회사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나온 3명이 만든 회사인데 불과 2년 만에 2단 스테이지의 어떤 일부분 그 아폴로 로켓을 만드는데 2단 스테이지의 일부분 발사체를 만드는 계약을 해버리거든요. 3년 만에. 음. 그러니까 아무런 실적이 없는데 스타트업의 어떤 그 뭐 플랜을 보던 뭐 앉아서 뭐 기술 디스커션을 했던 그 방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나사 정부가 어떤 스타트업의 기술이나 계약을 했다는 게 사실 중요하고 그쵸. 스타트업이 그걸 갖다가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물론 그 중에 실패도 있겠죠. 실패도 음. 있겠지만 그걸 갖다가 잘 마무리를 했을 때는 스페이스X처럼 이게 성공적인 케이스도 나오고 오비탈 사이언스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나중에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스롭 그룹맨에 아마 팔린 걸로 뭐 그것도 막 빌리언 단위로 팔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 사례가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쵸. 했었고요. 그걸 그리고 찾다 보니까 만약에 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그 두 회사처럼 잘 된 케이스도 있지만 망하는 회사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잘 안 훨씬 더 되거나. 많겠죠. 그렇죠. 예, 네. 제품을 만들었는데 작동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망하더라도 예, 그 뭐죠 프로그램 디렉터라든가 펀드를 음, 주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든가 심사위원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을 하거나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강요하는 그런 것들도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넘기고 왜 잘못됐는지를 알고 나서 그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안 하면 되니까 빨리빨리 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어디서 이 실패도 누군가는 이 실패를 딛고서 몇 년, 다음, 뭐 이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이 실패 케이스를 딛고서 다시 이제 추진력을 얻어 나갈 거다라는 거를 이제 믿고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계속 골고 음, 잡고서 왜 안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또 네, 뭐 솔직히 모르잖아요. 잘못되는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그거 아른다고 해서 뭐 프로덕티브하게 뭐가 이렇게 디스커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네. 부분도 아직 우리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카이스트 갔을 때, 저기, 한수원, 한국 수력원장이 왜 갑자기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기계음번이었나요? K-워터 K-워터. 갔을 네, 때, K-워터. 네. 그때, 저희가 카이스트의 우주 발사체 개발하는 업체를 방문했었잖아요. 그, 네, 그쵸. 네. 페리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페리지. 페리지, 맞아. 네네.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대표님이, 나사를 보면 엄청나게 실패를 많이 한 히스토리가 다 있대요. 그래서 그쵸. 네. 스페이스X도 나사가 한 여러 가지 삽질들 중에서 자기네들이 사용할 만한 것들을 잘 스터디를 해가지고 만든 게 스페이스X고 스페이스X가 뭔가 새로운 거 만든 건 아니다.
나사가 해놓은 아주 많은 삽질들을 잘 조합을 한 회사다라고 음, 이야기를 해준 게 전 되게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아까 쪼박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성공 사례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실패 사례가 있을 거고 그 실패 사례를 다 레코드를 남겨놓은 거죠. 이래서 실패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 블레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음, 감수를 하고 해주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다 레코드 아카이브를 해놨다가 이제 스타트업이나 어떤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오픈을 해서 야 이거 봐라 우리가 이미 이만큼 삽질을 해놨어 여기서 니네가 필요한 정보를 가져가렴 마치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논문을 쓰듯이 이게 음, 대부분 논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부분만 쓰긴 하는데 어쨌든 실패한 것까지 다 레코드 아카이브를 해놓고 레코드를 해놓고 그래서 이제 후세들이 봐서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걸 계산할 수 있을지 혹은 어떤 조합으로 이걸 갖다 실패를 줄일 수 있을지를 또 연구를 해보고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이 나올 수가 있는 맞아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은 뭐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실패보다는 성공 뭐 대부분의 R&D 프로젝트가 100%가 된다고 하니까 성공률이 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기획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R&D를 집행하는 정부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음, 이제 나사 같은 경우는 정확한 쪼박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DoD도 한국도 국방 쪽은 제가 알기로는 국방과학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디테일한 스펙으로 이걸 음. 통과해야 계약을 하고 뭐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일반 R&D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한 스펙을 기획력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디렉션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공고를 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공고에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런 거를 레코드로 남겨줄 수 있는 반면에 한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자금을 집행하는 기관 측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렇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스페이스X가 이번 첫 번째 쿼터에 2년 만에 프로핏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5 밀리언의 프로핏을 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쿼터에. 그리고 레비뉴는 1.5 빌리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토탈 봤을 때 2022년 말에 559 밀리언 로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많아.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로스가 많은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우주 개발 사업이 힘든 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앨런 머스크가 너무 이제 꿈이 커서 R&D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돈 안 되는 것에. 근데 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긴 하지만 또 이게 나사에 들었던 돈과 나사에서 나오는 아웃풋 생각해 아유, 보면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정말 효과가 적은 좋은 돈으로 거죠. 성과가 엄청 많이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죠. 보게 되면 이거 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치는 한 150 빌리언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음, 200조? 200조. 벌써 거기까지 네. 올라갔군요. 네. 근데 아직 이제 퍼블릭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얘기도 저희가 좀 했습니다만은 아마도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별로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잘 그렇죠. 뭐 모르겠습니다. 굳이 네. 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네, 지금도 뭐 잘 하고 있고 뭐 음.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스타링크도 서비스가 제법 많이 되는 것 같고 이런 거 보니까 스타링크는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밴, 음, 그, 음, 밴이잖아요. 밴 타고서 이렇게 집 없이 밴 타고 막 미국이랑 멕시코를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하고 뭐 유튜버나 뭐 틱톡 이런 데서 올리면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뭐 음, 구독자 모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몇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 그 오지 같은 데 가면 인터넷을 써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영상도 올리고 네네네. 네, 항상 그 스타링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 벌써 이제 저런 분들한테는 얼리 어댑터긴 하지만 이제 사용처가 이제 생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야 여기까지 그 내다봤나 굉장히 이런 생각이 들고 속도도 굉장히 많이 빨라졌다고 들었고요. 저도 그래서 꽤 예. 쓸만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만족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음, 만족한다는 건 괜찮은 게 영상을 많이 올리는 거니까 거기서 그렇죠. 크게 네, 자기들이 그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걸 네, 들어보니까 야, 참 그거 하나가 많은 분들을 바꿨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신기했습니다. 예, 뭐 천문학자들만 싫어하겠지. 그죠? 예, 자꾸 시야를 가려가지고 너무 많은 그죠? 쓰레기들이 많이 인공위성이 또 떨어다니니까. 예. 올라가 있고 그중에 많이 떨어지고 제가 얼마 전에 바닷가에서
저기 바닷가에서 빛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하늘을 볼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새틀라이트가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뭔지는 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별처럼 빛나는데 이게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 가만히 있으니까. 예, 어, 그래서 그것도 좀 신기한 경험 중에 하나였어요. 뭐 어떤 새틀라이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고,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져오려고 했던 계기가 됐던 사례가 젯지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트 제로. 음, 아마 이게 너무 직관적으로 쓴 것 같은데, 이게 항공기의 어떤 카본 에미션을 지로로 만들겠다, 뭐 이런 미션을 가진, 그대로 반영한 회사인 것 같고요. 이게 저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게 소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어떤 데는 2021년도에 설립이 됐다, 크런치베이스는 2020년, 피치북은 2018년 설립됐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가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닌 것 같고요.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지금까지 항공기가 사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나잖아요. 뭐 예, 아무도 맞죠.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사실 지난번에 테일러 스위프트도 약간 논란을 찾다 보니까 그 뭐 되게 뭐 자연을 위하는 척 하는데, 너가 움직인 거리를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움직였으면 이만큼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뭐 이런 미쳤다. 싸움도 있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실 비행기가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인데, 아까도 처음에 저희가 기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보통은 엔진 효율을 갖다가 높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연료를 적게 쓰고 이산화탄소를 저감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 스타트업에서는 이 항공기 디자인을 어떻게 공기 역학적으로 만들어서 퓨얼을 적게 쓰느냐, 그래서 제로 에미션을 달성을 하느냐라는 미션을 가지고 설립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페이지랑 톰 오라일리라는 창업자 두 분이 이제 설립을 했고요. 아마 이분들은 항공기를 구조적으로 디자인하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음,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예전부터 모하비 사막 같은 데서 이제 아마추어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리는 것도,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게 뭐 대략 20년, 21년 정도에 설립이 된 회사지만 히스토리는 훨씬 더 오래, 92년부터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두 분이서 아마 이게 연구를 해오셨던 것 같아요. 아마추어 수준에서.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 BWB라고 하는데, 블렌디드 윙 바디 형태. 그러니까 지금은 동체가 이렇게 있고 날개가 이렇게 달린 게 대부분의 여객기잖아요. 뭐 음, 그 공군 수송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쪼박님은 제가 알기로는 아바타 영화 안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바타 영화에 보면 발키리라는 비행선이 있습니다. 약간 뚱뚱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바디랑 그 날개랑 이게 한 몸처럼 돼 있는 그런 비행선과 닮았어요. 제가 여기 사진을 좀 올려드리면 아마 참고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블렌디드 윙 바디 형태가 공기 역학적으로 훨씬 더 효율이 있다고 하고 연료 저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역학이나 뭐 동력학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그 스타트업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음, 근데 제가 이 회사를 가져온 이유는, 나사가 최근에 235 밀리언 달러 비행기 개발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랑. 거의 그러니까 3천억 원 정도 되는 지금까지 거네. 예. 지금까지 히스토리가 없어요. 이 회사는. 사실 음. 히스토리가 없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비행기를 만들지도. 그렇죠. 제품을 만든 히스토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지 못하죠. 사실 돈이 없는 스타트업 회사인데, 이제 뭐 불과 뭐 4년, 5년밖에 안 된 회사니까 이 회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비행기를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음, 나사가 그 포텐셜을 보고 이 회사랑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음, 그게 아까 이제 스페이스 X가 초기에 로켓을 만들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사랑 개발을 해서 계약을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앞에서 나사뿐만이 아니라 아주 미국의 아주 많은 정부 기관에서 이런 어떤 스타트업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에 이런 정도 3천억 가까운 돈을 갖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하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나사에서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얼토당토 안 했으면 당연히 3천억에 투자를 안 했겠죠. 걔네들도 버짓이 그렇죠? 있고 다 예, 그런 게 예. 있는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가능하고 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피지빌리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컨셉을 통해 가지고 실제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날려보자. 실제 그렇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저희가 좀 배울 만한 부분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회사에서 주장하듯이 이게 여객기나 수송기나 군용 수송기나 화물을 나르는 비행기 모두 다 쓸 수 있다고 하는 걸 보니 아마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테스트가 되면 아마 상업적으로도 그때부터는 이런 형태의 BWB라고 하는 형태의 비행선을 우리가 이제 공항에서 타고 다니는 그런 비행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효율성이 그만큼 높다면.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SBR 같이 만드는 R&D 자금을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물론 이렇게 이제 시장이 돼서 이건 약간 뭐 시장적인 측면이랑 R&D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돼서 초기 스타트업에서 만드는 초기 제품이나 획기적인 혁신적인 제품을 조금 더 상용화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는 정부가 이런 실패를 좀 감내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성공이든 실패든 네.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젯지로라는 회사를 가져왔고 아마 홈페이지에서 젯지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CEO가 소개하는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참조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결론은 보니까 그 네, 발키리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요. 지금 안 그래도 말씀하시는 동안에 검색을 해봤는데.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진짜 천재인데 사실 제임스 카메론이 저도 몰랐는데 캐나다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국방부나 나사에서 컨트랙을 못한 게 아니냐라고 우스갯소리로 커뮤니티에서 할 아, 만큼 그치. 그러니까 캐나다랑은 그래도 그럴 돈이 없고. 그 비행기의 디자인 자체가 그냥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있어서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쨌든 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스타트업 제품을 좀 많이 써줘라.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기획하는 그러니까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지고 있고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한국은 보통 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집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진흥원은 이제 예산 관리만 할 뿐이지 기획 음. 능력은 그 일반 R&D를 수행하는 분들한테 좀 의존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수용을 해가지고 본인이 어디다 어떻게 집행을 할지를 좀 명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면 실패를 하더라도 뭐 물론 실패에 대해서도 미국처럼 좀 아카이브를 해주는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뭐 문책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감사나 이런 거를. 왜냐하면 음.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한 거니까. 그치. 대신에 그런 리스크를 정부가 어느 정도는 좀 받아 안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정부에서 원하는 이제 스타트업을 활성화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번 케이스로. 맞습니다. 하, 네. 정부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고 싶은데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했네요. 따로 날 잡으셔야지.